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장점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드디어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물론 LFP 배터리를 써서 저온에 좀 약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전에 스탠다드가 나왔을 때만 해도 5,999만원에 출시됐었는데 이번에는 5,699만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는데요. 물론 100% 전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오면서 또한 테슬라를 타고 싶어 하셨던 분들께서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테슬라를 좀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테슬라를 고르시라고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금액이 적은 만큼 키로수도 적어졌고 또 배터리 자체도 LFP 배터리로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신다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1년 이내에 판매하게 되면 2년인가 3년 동안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자체별로 확인들을 하시면서 사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사고 싶다 그러면 먼저 예약금을 걸어 놓으시고 차가 나오기 전에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 지인들의 차를 빌려서 한번 타보시던지 아니면 렌트를 해서 타보시다던가 아니면 시승 신청을 하셔서 타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5,699만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확인을 잘 하셔서 타보시고 나에게 맞는지 꼭 그런 걸 확인하신 후에 차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타본 테슬라 장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번에 단점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만약에 이 차가 단점만 존재하고 장점이 별로 없었다면 제가 이 차를 굳이 2년 넘게 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 차를 좀 오랫동안 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점이 단점을 커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장점을 듣고 만약에 구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리퍼럴 코드가 다시 부활을 하였습니다. 제 리퍼럴 코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 쓰시면 되고요. 제 거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테슬라를 구매하신다면 그냥 주문하지 마시고 꼭 리퍼럴 코드를 통해서 주문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이 아니라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시는 분도 할인 혜택을 받고 리퍼럴 코드를 추천해서 그 코드의 주인분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딜러가 없는 테슬라에게 일반 차주들이 딜러가 되는 그 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리퍼럴 코드를 통해서 차를 구매하시는 걸 무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 절감 및 인테리어. 사실 이 두 가지를 좀 분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5가지를 넘기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묶어서 놨는데 이제 비용 절감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내연기관에 비해 유류비가 안 들어간다는 점, 또 미션 오일, 엔진 오일 이런 부분들이 따로 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를 구매하고 AS 받은 거 이런 거 다 빼고 제 돈 들어간 거는 워셔액 한 번 산 거 빼고는 없습니다. 매트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 빼고 차를 수리하면서 들어가야 했던 부분 아니면 소모품을 꼭 갈아야 했던 부분, 물론 에어컨 필터는 당연히 내연기관도 교체하지만 전기차 또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교체를 했고 에어컨 필터, 워셔액 빼고 제 돈이 들어가서 교체를 한 부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타면서 전기차 특성상의 전기차 충전 비용도 많이 세이브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이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테리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자체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깔끔함에 극을 달린다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너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대체 이 태블릿 PC 하나 놓고 이 차가 달리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차를 타다가 다른 내연기관 차들을 타면 전 좀 정신없이 어지럽긴 해요. 이것저것 조작할 게 너무 많아서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차를 타면서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조작을 많이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세팅된 값으로 쭉 가기 때문에 테슬라 또한 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조작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장점으로 다가와서 첫 번째 비용 절감과 인테리어를 장점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OTA. 사실 테슬라에서 가장 큰 장점 아니면 제일 베스트 원 꼽으라면 저는 이 OTA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토파일럿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차들이 다 가능해질 거고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OTA 또한 다른 차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장착돼서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전기차에서 OTA가 최강은 역시 테슬라인 것 같아요. 2년을 넘게 타면서 많은 OTA로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하게 변화된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전에 UI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사실 까먹었어요.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지금 전체 UI도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이런 배치들도 많이 바뀌었고 제가 배치를 또 원하는 곳에 할 수 있게끔 또 배치도 됐고 깜빡이를 켰을 때 카메라가 보인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처음 샀을 때는 없었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다 업데이트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OTA가 저는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그래서 테슬라의 베스트 원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OTA를 꼽을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없던 기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더 편리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장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OTA로 앞으로 계속 일어날 업데이트들에 대해서 정말 기대도 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우리가 마치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서 윈도우에 없었던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기능이 더 향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기 때문에 농담 삼아 얘기하는 테슬라는 어른들의 장난감 그리고 또 움직이는 컴퓨터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OTA를 장점으로 꼽겠습니다. 세 번째, 오토파일럿. 이거는 사실상 비교할 차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지금 많은 차들이 오토파일럿이 아닌 이제 테슬라만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 뭐 현대는 HDA 뭐 볼보 뭐 이런 차들 대부분이 다 요새는 이런 자율주행 모드를 달고 나오죠. 물론 레벨이 3단계가 아닌 2단계나 뭐 1.5단계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같은 동급의 지금 자율주행 모드를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고 가장 쫀쫀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장점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비단 이 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뭐 토레스라던가 볼보 차들 뭐 이런 차들 현대차들 또 제가 좀 타보고 나서 느낀 점들을 보고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켰을 때 불안감이 덜하고 차선을 잡고 가는 느낌 또 커브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쫀쫀하다 안정감이 좀 느껴진다. 물론 차를 처음 타고 이거를 처음 실행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들 겁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확실히 될 것이냐 이게 정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냐 비 오는 날인데 될까 눈이 오는데 될까 지금 차선이 잘 흐릿흐릿한데 되려나 하지만 테슬라는 정말이지 쫀쫀하게 잘 잡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장점 세 번째로 장점으로 선택을 했고요. 요거는 확실히 테슬라를 타보신 분들과 다른 차를 타보신 분들 비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약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승을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도 한 번쯤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FSD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 있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옵션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도 기본 오토파일럿으로 들어가 있는 이 자율주행만 써도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시승하실 때 그 부분이 없더라도 이 기본 오토파일럿이라도 한 번쯤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점으로 오토파일럿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급속 충전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충전에서 제가 단점이라고도 약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충전 단자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C 콤보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해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 테슬라 슈퍼차저의 장점은 정말이지 많아요. 바로 가서 포트도 제 손으로 열 필요가 없고 충전기를 뽑아서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바로 꽂으면 끝.
거기다 결제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뭐 알아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할 게 없습니다. 너무 편하고 속도 또한 너무 빨리 나오고,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급속 충전에도 한 3가지 정도의 충전량이 나오는 곳들이 있죠. 뭐 슈퍼차저 V3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고 V2, V1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V1, V2만 가도 충분하고요. 제가 정말이지 급해서 슈퍼차저를 쓸 때가 있는데 5분, 10분만 충전해도 거의 40%가 차거든요. 물론 뭐 0에서 찬 건 아니지만 한 20%에서 40%까지 차는데 거의 5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가서 정말 꽂아놓고 담배 한 대 피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급속 충전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테슬라의 급속 충전이 생각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단점이라면 고속도로에 없다라는 거. 물론 고속도로를 나가면 근처에 많이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고속도로를 나가야 된다는 점은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DC 콤보의 급속 충전보다는 저는 테슬라의 급속 충전이 훨씬 좋다고 보고, 볼보로 휴게소에서 급속 충전을 해봤는데 사실 급속 충전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더라고요. DC 콤보의 급속 충전이. 그리고 또한 주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생각보다 자리도 많지 않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여유가 있고 충전도 빨리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점, 4번째 장점을 급속 충전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5번째, 차키 그리고 조작입니다. 테슬라만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테슬라는 일단 차키가 예전에 일반 차키들 모양과 다르게 그런 형태의 차키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키를 2장을 주어지죠. 그리고 거의 핸드폰 어플로 조작을 다 합니다. 물론 키팝이라 그래서 자동차 모양의 키팝을 따로 팔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별도의 구매고, 실질적으로 차키라고 존재하는 건 카드 2장이 다이고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이 다입니다. 근데 정말 편한 건 카드 2장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발레 탈 때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좀 먹통이 되거나 통신이 좀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만 가끔 쓰지 거의 차키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점이 뭐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문을 따로 제가 잠글 일이 없어요. 알아서 잠궈주고 알아서 열어주고, 이게 너무 편하고, 또 핸드폰에서 모든 조작이 다 가능하다는 거. FSD를 구매하신 분들, 풀셀프 드라이빙을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호출하는 기능도 핸드폰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차에 내려서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가 또 핸드폰으로 가능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하고, 제가 차 타기 5분 전에 날씨가 더울 때 야외 주차장을 했으면 에어컨을 켜놔서 온도 맞춰놓고 환기시키고, 또 실수로 문을 열어놓고 집에 돌아왔어도 핸드폰에서 알람이 떠서 제가 차에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장점 베스트 1을 꼽으라면 OTA를 1번으로 꼽았지만 2번이 바로 이 핸드폰 조작으로 다 가능해진다는 점, 요거를 무조건 순위를 매긴다면 무조건 2위로 추천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쓰다가 다른 차를 가면 너무 불편해요. 심지어 저의 와이프 차인 볼보만 해도 마찬가지인 게 핸드폰 어플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이 어느 정도 일부는 가능해요. 하지만 차키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문은 어플로 조작이 가능하지만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려면 볼보는 차키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제 블루투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운행을 하게끔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장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차키 있는 차를 타면 좀 요새는 좀 답답해요. 이걸 꼭 들고 다녀야 되나. 이제는 시대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애플페이, 삼성페이 이런 걸로 결제부터 모든 걸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차 또한 이 핸드폰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저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해킹이나 이런 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움직이는 컴퓨터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누군가 해킹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가능해지고 누군가 그걸 범죄로 악용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현재 사용자의 느낌으로 봤을 땐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테슬라의 장점 5번째 차키와 조작을 5번째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장점 5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좋은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충전비만 해도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책정됐던 금액이 있었고 거기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들어갔었고 그걸 다시 점차 원래 금액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충전을 해보면 저렴한 건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급속 충전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집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아직까지도 세이브가 된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테슬라 또한 테슬라 자체에서 역사가 길지 않은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 또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 차를 선택하고 운전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돼서 구매를 하신다면 아무쪼록 잘 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